자, 제16조의 해석을 봅니다. 자, 제16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꼭 좀 숙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전 시간에 배웠죠? 이거를 금지착오라고 합니다. 그 오인에 빨간색으로 정당한 이유 밑줄짝. 이게 있을 때 한해서 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금지착오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되는 것이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어서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나와 있죠? 금지착오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래? 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양심의 긴장설, 지적 인식 능력 기준설인데 1번은 독일 학설입니다. 1번은 볼 필요가 없고 2번만 체크. 자, 지적 인식 능력 기준설이 뭔가 하면 행위자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재반 정황이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재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도 있고 뭐 학력, 가방끈 길이 있죠. 직업도 이걸 토대로 해서 정상의 주의를 다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회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판결요지인데 판결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한번 박아둘게요. 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줄 어떤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자신의 이 지적 영역을 다하였는지 다하지 못했는지, 그쵸? 이를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이 진지한 노력을 다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정황들, 그리고 개인의 인식 능력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자, 달리 평가에다가 밑줄 잡으셔야 돼요. 달리 평가한다. 즉, 위에 나와 있죠?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직업 등에 따라서 달리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평가한다고 하면 틀려요. 됐습니까? 그리고 지적 능력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 인식 능력 기준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 판단 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 전문가 있죠, 전문가.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신뢰를 했다면 보통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그랬습니까? 건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시청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 의견을 신뢰해서 했다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보세요.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다. 이런 말이. 빨간색으로 허가 담당 공무원이죠. 허가 담당 공무원 동그라미. 자, 밑에도 허가 담당 공무원 동그라미. 밑에도 산림과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던 바 담당 공무원이죠. 동그라미. 밑에도 관할관청 동그라미. 하나 예만 볼까요? 자, 2번 볼게요. 이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채광 작업을 위해서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했대요. 자, 산에 가서 채광을 한단 말이죠. 광물을 캔단 말이에요. 광물을 캐는데 광물을 캘 때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소나무가 뭐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잖아야 그럼 이 나무를 베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베어내서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를 벨 때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죠. 업자로서도.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허가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이 됐습니다. 무슨 허가는 그냥 베어버리세요. 이렇게 잘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 담당 공무원을 그대로 믿고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허가를 맡아서 삶을 훼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피고인에게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은 것이므로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자, 여기서 전 시간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판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 판례 생각나시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경우가 아니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자, 이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만의 특수 동그라미,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고 믿고, 그쵸? 왜 자기만의 특수한 경우인가요? 왜 자기만의 특수한 경우라고 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살림을 훼손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아닌지가 긴가민가 하니까 구청 가서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구청 공무원이 허가를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잘못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허가 없이 살림을 훼손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서 했다. 내가 그냥 뵌 것이 아니라 물어봐서 했기 때문에 나의 이 경우는 다른 것과 달리 좀 특수한 경우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나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어서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을 믿었다. 그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리드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리드 인식한 데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안에서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란 뭐예요?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위치. 여기 원위치. 1번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통 신뢰해서 했다면 자신만의 특수한 경우에는 뭐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1번 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자, 3번도 나머지에게 나와 있죠? 여기서 살림과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의임야상에 토속을 쌓아두었다면 거기에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책임이 조각되어서 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자, 관할관청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도매업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왔다면 나는 이 관할관청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관련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5번 가볼게요. 자, 서울시 공무원 동그라미. 그쵸? 여기서 오타 하나 나왔습니다. 지리회사가 아니라 지리회시입니다. 시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시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구청의 지리회시 동그라미를 신뢰하여 미숫가루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서,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도봉구청의 지리회시 등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숫가루는 제조할 때 별도 허가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허가 없이 미숫가루 제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미숫가루를 제조할 때는 별도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 진실이죠. 근데 그게 맞는데 공무원이라든지 지리회시에서 그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를 믿고 허가 없이 제조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관련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6번에 체크하시고요. 뒤에 비교되는 판례가 나올 겁니다. 자, 광역시 의회 의원이 있어요. 자, 선거 구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서 약간 긴가민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가 긴가민가한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회 의원이 찾아갔어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A4 용지에 뭐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열거된 사항들이 있겠죠.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텐데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동그라미,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되는데 요거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것은 법령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우리가 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 시의회 의원이 그들 지적에 따라서 이 수정한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니까 다시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네요. 지금은 뭐 저촉될 의무가 없는 거니까 지금 그대로 배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믿고 시의회 의원이 이 수정된 보고서를, 자, 수정 밑줄 그으시고 빨간색으로 수정 밑줄 그으시고 점점 찍으시고 이 수정된 보고서를 뿌렸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실제로는 이것도 뭐예요? 관련법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믿고 또 그들이
지적에 따라서 이거 하면 되고 이것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수정된 보고서까지 갖다 바쳐서 그래서 그걸 믿고 뿌렸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관련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뭘 잘 모르면요. 항상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설령 실정법 위반이 된다 할지라도 뒤탈이 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7번 가볼게요. 자, 초등학교 교장이란 사람이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도교육위원회 지시 동그라미 꽃 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해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인데 이게 탈났습니다. 자, 이 교과 내용으로 있는 꽃 양귀비잖아요. 양귀비가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해서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을까 말까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지시에 따라서 심어도 된대요. 라고 해서 이 말을 믿고 신뢰하고 교무실 앞 화단에 이걸 심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일이 커져서 이제 수사가 진행하게 되고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던 사건인데요. 판례 뭐라 그래요?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즉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유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8번은 누구 허가 맡았나요? 부대장의 허가 동그라미를 맡아서 부대 내 유를 저장한 것이 였다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자, 9번을 볼게요. 자, 9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체크하시고 비교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겁니다. 자, 9번을 보게 되면 이 검찰 얘기 나올 거예요.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 두 번째 줄에 검찰 나와 있죠? 검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것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10번도 별리사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다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대요. 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볼게요. 10전 대보초 밑줄 그시고 자, 세 번째 줄에 가감 30전 대보초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건입니다. 속칭 30전 대보초 사건인데요. 자, 10전 대보초하고 30전 대보초의 차이가 뭔가요? 가감 뭐죠? 가감. 넣거나 뺐다는 거죠? 본질은 똑같아요. 10전 대보초나 30전 대보초는 똑같아요. 다만 10전 대보초는 10가지가 들어간 거고 약재가 30전 대보초는 약재가 30가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지 본질은 효능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10전 대보초를 제조해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혐의 결정 받았기 때문에 이거 10전 대보초도 무혐의 결정 났는데 30전 대보초도 당연히 무혐의 결정 받겠지? 라고 이렇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신뢰하고 30전 대보초를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신뢰를 했다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됐죠? 자, 변리사 한번 가봅니다. 변리사에게 문의나 감정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발가락 삽입부가 5개로 형성된 양말입니다. 빨간색으로 양말 동그라미. 색깔 칠할게요. 30전 대보초 색깔. 그 다음에 양말 색깔. 됐어요? 자, 변리사에게 발가락이 5개 된 양말로 요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받아서 특허 측에 등록한 후에 뭐 쭉쭉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이게 뭐 의장법에 뭐 약간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변리사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변리사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믿고 이 발가락 5개가 된 양말을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변리사의 말을 믿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의장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검찰 무혐의 결정에서 10전 대보초 사건, 변리사 사건에서 발가락 5개가 된 양말 사건. 정리하세요. 이 두 가지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11번도 잘 나오는데요.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서 했다. 그 다음 위임을 받아서 했다. 그리고 장관이 승인한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맡지 않았거나 위임을 맡지 않았거나 승인을 초과했거나 그러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번 겨우 국문 정도 획득할 수 있는 60세 부녀자가 관할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라고 해서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 공무원 말을 믿었기 때문에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13번도 자, 국유재산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던 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했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각서를 제출하면 된대요.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각서까지 제출해서 이렇게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됐죠? 이 각서 사건도 잘 나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두시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비디오방 사건 나와 있죠? 이 판례 펼쳐보세요. 자, 사실관계 볼게요. 자, 비디오 감상실 관할관청은 업주들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반 등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영서자 출입금지 표시를 출입구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고 했을 때 이 행정지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행정지도를 믿었다는 거죠. 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자신이 경영하던 비디오 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죄책이 뭘까요?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신뢰했기 때문에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벌을 면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감상실업자가 비디오방에서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라고 했을 때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비디오 감상실 이 사건입니다. 그 색깔 칠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근데 가만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법에서 금지하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이제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뭐가 있다? 관청의 행정지도를 더 높이 본 거예요. 높이 본 거. 그래서 법보다는 행정지도를 더 높이 보았기 때문에 이 행정지도를 신뢰하였다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차 운전을 할 때 도로를 운전할 때 그 신호등이 있고 거기 신호등 앞에 경찰관이 있잖아요. 경찰관이 이렇게 그 차 흐름을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신호등보다는 그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그 교통경찰관의 말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뭐라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법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보다는 법 위에 뭐가 있다? 관청의 행정지도를 신뢰했다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외우세요. 그랬을 때 책임이 조각이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무슨 사건에서요? 비디오방 사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 판례랑 비교되는 판례가 앞에 있습니다.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요 12번 판례 나오죠? 요 체크하시고 자, 유흥 접객어 업주가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천지창조라고 하는 나이트클럽 사건이에요. 나이트클럽. 의정부에 있어요. 당시에는 의정부에 있었어요. 의정부가 경기도잖아요. 그쵸? 경찰 당국에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미성년자 보호법에는요. 이 보호법도 법률이잖아요. 그쵸?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이 친구들 18세 이상 19세 미만자는 출입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규정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 경기도청 경찰국에서
경찰 당국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업주가 이 공문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자인 미성년자를 출입을 시켰다는 거죠. 시켰는데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경찰 당국의 공문보다는 이 법이 더 위에 있다. 법이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너는 법 규정도 그게 있는지도 몰랐냐? 라고 해서 이것은 넌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는 법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쵸? 법을 몰랐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 업주에게 뭐다? 처벌을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랑 비디오방 사안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한데 이 80년대에 나왔던 이 이용적기가 없어 업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 당국의 공문보다는 뭘 더 위에 놓았다? 이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규정을 더 위에 놓았다. 그래서 이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은 법 규정을 몰랐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았기 때문에 100% 처벌했던 사건이고, 비디오방 사건은 공문보다는 관련 법령보다는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를 더 위에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흥적기 업주 사건 나와 있죠. 요 업주 사건은 법률의 부지로 보았고, 비디오방 사건은 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착오로 보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다? 이 사건은 법률의 부지. 그다음 비디오방 사건은 금지착오로 보아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책임이 도각되는 거로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2002년도 판례이고 앞에 사건은 80년대 사건이 이어서 시간차로 보면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세요. 비디오방 사건은 되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업소 나이트클럽 사건은 법률의 부지를 보았고, 이렇게 차이를 내서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외우는 판례가 몇 가지 나와요. 말씀드렸던 이 검찰 사건도 그렇고 변리사 사건도 그래요. 자, 그러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벌했던 사건 볼게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세무 칠 거예요. 자, 피고인이 뭘 믿었어요? 보건사회부 장관의 고시를 믿었어요. 세무 치시고. 자, 2번에서는 뭘 믿었어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믿었어요. 그 다음 3번을 보면 홍성군과 협의를 했대요. 그 다음 질의를 했대요. 그 다음 확신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질의를 했대요. 그 다음에 5번에 최신부 장관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 견해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서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공문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미숫가루 사건도 보게 되면 서울시의 공문, 그렇죠? 뭐 담당 공무원의 뭐 확답,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뭐다? 질의만 했다. 질의만 받았다. 질의만 했거나 질의만 받았다. 질의를 했겠죠. 그렇죠? 이것만 믿은 것은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지. 뭔가 하나가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게 되면요. 업자가 부동산 중개업회의 자문을 통해서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2000년도 사건이죠. 지금이야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인원수가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그 중개보조원이 5명 내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5명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될라 말라 할 그 과도기적 시점에서 중개업자가 실적법으로는 아닌데, 그쵸? 근데 될 것도 같다고 해서 중개업협회에 물어봤어. 중개보조원을 초과해서 인원수 제한 없이 해도 되는지 하니까 중개업협회가 해도 된대.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제한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것이죠. 이것은 실적법 위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개업 협회의 자문만 통해서 받은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요? 이 같은 패거리거든요. 같은 패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물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같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그만큼 뭐다?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최신부 장관이 그냥 개인적인 견해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 개인적인 견해를 믿었다는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요 7번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건 누군가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에요. 변호사 자격이라 했지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 이전에 법관 출신입니다. 법관 출신. 법관 오랫동안 생활했고요. 10년 이상 생활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나가서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빠삭하게 알죠. 실무도 많이 알고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의정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했어요. 보좌관 세무치시고 통해서 야 이게 법의 규정이 어긋나는지 아닌지 너 선거관리위원회 좀 갔다 와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보좌관이 알았대요. 그래서 보좌관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화로 나오지 구두로 지도계장에게 구두로 문의하였다. 구두 세무치시고 공식적인 답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의원님 된다던데요? 이렇게 그냥 뿌려도 된다는데요? 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그러냐? 라고 해서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높다.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적 인식 능력을 기준서를 취한다고 했죠. 그 사람의 나이나 학력이라든지 직업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그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했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법을 무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좌관을 통해서 이거 좀 해봐, 알아봐봐. 이 말밖에 더 했어요? 자기가 몸소 뛰어다니는 거 있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든지, 판결문을 열람해본다든지, 뭐 등등등등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놈도 공식적인 답변을 얻은 것도 아닌데 단지 구두로만 이렇게 문의해서 얻어낸 결론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해도 된다는데요. 라는 말만 가지고는 뭐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말이. 우리가 앞에서 그 6번 판례 있었잖아요. 광역시 의회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목록을 찾아가서 1번, 2번 해가지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수정된 보고서를 갖다가 바친 것은 내가 할 돈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다? 그만큼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판례랑 이 판례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도 보시게 되면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질의응답 자료 중에서 따옴표 이거와 된다. 자, 이런 내용이죠. 이러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였다. 요 게시물을 확인한 것만고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또 나와 있잖아요. 쭉 보시면 여기 이 고시만을 믿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았던 여기 게시물 등을 확인해서 이 게시물들만 확인한 것 가지고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게시판만 믿고는 하지 마세요. 게시판만 그 관련 사이트 게시판만 믿고 하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따르고요. 직접 찾아가서 뭐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내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9번 한번 가보시면 자, 요거는 세 가지 묶어볼까요? 세 가지를 묶어볼게요. 검찰 얘기입니다. 검찰 얘기다. 자, 9번에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랬네요. 여기서는 음란에다가 세무쳐볼게요. 그 허스름한 여관이나 모텔 가보면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네.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런 그 음란물 틀어주잖아요. 음란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업주가 그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검찰로부터 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어. 또 검찰로부터 뭐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검찰로부터 주의 받았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업주가 일정한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했어. 설치해서 설치만 했고 계속해서 뭐다 투숙객들에게 이 음란 방송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음란 방송을 틀어주었다는 것이 과거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거나 너가 시청 차단 장치를 하고 했다라는 점은 뭐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됐어요?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도 이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사건에서? 이 음란 방송이죠. 음란 방송. 음란에다 색깔칠할게요. 음란 방송은 뭐다?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의 무혐의 결정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무슨 사건인가요? 무도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무도 교습소 세무 쳐볼게요. 자, 밑에 보면 위 협회가 소속 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 설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똑같이 뭐예요?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무혐의 결정이죠. 이 무혐의 결정이 학원 설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무도 교습소를 할 때는 그러한 무혐의 결정 내용을 믿고 설립 인가를 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설립 인가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검찰의 내용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을 믿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뭐다? 그래도 뭐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어서? 이 무도 교습소 사건 색깔칠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시면 돼요? 10전 대부초, 30전 대부초. 그쵸? 그거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자, 여기 음란방송 틀어주는 거. 무도 교습소. 무도 교습소가 건전한가요? 건전할 수도 있고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맞잖아요. 어, 그래서 우린 지금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를 배워야 되니까 나쁜 이미지로 볼게, 나쁜 이미지로. 그래서 음란물, 그 다음에 무도 교습소, 춤바람 나가지고 뭐 불륜에 빠지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뭐다? 무혐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억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혐의 없다라고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근데 고소인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재수사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검사가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 재수사 결과 검사가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은 이때 무혐의 세무 쳐보세요. 이 무혐의라는 것이 나중에 재수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무혐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종국 처분이 아니다.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종국 처분이 아닌 것은 뭐다? 신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이때 1차 무혐의 처리를 신뢰한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총 판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4가지가 있는데 10전 대법조 사건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 음란물, 무도 교습소, 그 다음에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사건, 요 무혐의 처리, 요 세 가지는 뭐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나와 있나요? 그 다음은 자 12번부터 15번까지를 묶어보세요. 자, 누가 나와 있어요? 변호사네요. 변호사 세무. 여기 변호사 세무. 14번도 변호사 세무.
15번에도 변호사 세모. 그쵸?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믿어요? 여러분 변호사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안 믿어요. 변호사는 선한 사람에도 있지만 악한 사람, 선한 측에도 붙어 있지만 악한 사람에도 붙어 있잖아요. 어? 돈만 주면 선한 사람에도 붙을 수 있고 악한 사람에도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자기한테 옹호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쵸? 뭐 증거도 조작하게 하고 인멸하게 하기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있잖아요. 변호사 사기꾼 놈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다. 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그것은 뭐다? 일반 공무원하고 틀려요. 일반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든지 무슨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이 변호사는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아서 변호사 말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수험적으로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문제만 맞춰서 붙어야 되니까요. 변호사의 말을 믿은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변호사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자, 12번 가볼게요. 자,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것만으로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쵸? 요 사건. 그 다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았는데,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겨도 된대요. 그래서 지 멋대로 여기서 임의로 세모. 집달관 승인 없이 지 멋대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것은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설령 변호사에게 자문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14번도 임의로죠. 지 멋대로 이렇게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에 직무집행 정지 중에 있던 자가 종단 소유 보관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됐고, 근데 앞에 가보면 하나 변호사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12번 가보면 국문 정도 획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관할 공무원하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 여기 변호사 나오네, 그쵸? 변호사가 한 명 나올 땐 믿으면 안 돼요. 변호사가 한 명 나오면 믿으면 안 되는데 이 공무원 있잖아요, 그쵸? 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됐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16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누가 나와요? 변리사가 나오네요. 변리사. 변리사 밑줄 그어보세요. 자, 앞에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가락 5가지 그 양말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아니에요. 물통. 세모 치시고. 바이오탱크라는 물통입니다. 그쵸? 자, 물통에다가 색깔칠 하세요. 물통에다 색깔칠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변리사 같은 경우에 양말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 물통이죠. 물통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 양말을 신으면 따뜻하지? 따뜻하잖아요. 물통은요? 이것도 바이오래. 바이오 물통이래. 바이오 물통. 차갑잖아요. 그쵸? 차가우면 뭐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양말은 따뜻하니까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그러니까 물통은 뭐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이건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말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외우시고. 그러니까 검찰도 나누어서 외우시고 변리사도 나누어서 외우두셔야 돼요. 다음 또 나왔죠. 변리사 나왔지? 근데 여기서는 변리사가 키워드가 아니라 자, 이 변리사 밑줄 그시고 그 밑에 특허청 나와 있네요. 그쵸? 근데 변리사도 변리사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들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정한 것이 양말 사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변리사들은 전부 다 뭐다?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8번도 보시면 여기까지가 사실 관계인데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 요약물을 병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서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권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인데 여기서 누구였어요? 여기서 병법인 세무, 법무법인 세무의 의견을 받은 것은 이 의견 받았다 나와 있죠? 단순한 의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19하고 20을 묶어볼게요. 자, 쭉 나와 있는데 누구를 믿은 건가요? 무선설비 납품처 직원의 말을 믿었네요. 납품처 직원의 말을 그것도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자, 20번도 중국 국적 선박 구입을 한 피고인이 나와 있지. 그 밑에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그대로 신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납품처 직원하고 외환은행 담당자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믿은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에로 2000이라고 하는 자, 말 그대로 에로 2000이니까 약간 음란물이죠. 음란성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어요. 판정을 했어요.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요. 요거를 이쪽에서 판정을 했다고요. 유해물로. 어디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정했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음란물인 거예요. 판정했기 때문에 음란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안 했어요. 시정 요구를 또 안 했고 밑에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안 왔다 하더라도 판정했기 때문에 음란물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피고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위원회가 시정 요구도 안 했고 형사처벌 행정처분도 안 했으니까 자신들이 이 음란물을 인터넷상으로 올린 것, 그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인했대요. 응? 이렇게 오인을 했대요. 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음란물이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상으로 올리면 안 돼요. 자신들은 이거를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문제집 가보게 되면 섞어놔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섞어놔서 책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구별을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